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가족 간의 갈등까지 잦아진다면 혹시 침실에 이 물건 두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실제로 풍수에서는 이 물건 하나만으로도 집안의 재물운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로 침실을 확인해 보세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침실에 둔 그 물건 하나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자식들까지 예민해지며 재물이 빠져나가는 집이 적지 않다고 풍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망하는 집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컨설팅했던 한 대표님은 침실에서 단 하나의 물건을 치운 뒤 수년간 고생하던 두통이 말끔히 사라졌고 3개월 만에 수억 원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또 한 분은 60대 주부님이셨는데요. 불면증과 피로에 늘 지쳐있던 그분도 침실에 있던 이것을 치운 후 숙면을 되찾고 가족들도 화목해졌다고 고마워하셨습니다. 돈이나 신뢰가 쌓이긴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듯 집안에 좋은 기운도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단 몇 가지 잘못된 물건만으로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침실에는 지금 어떤 기운이 머물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좋은 기운을 맡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침실이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라 매일 밤 운을 채우고 재물을 끌어들이는 에너지 충전소라면 어떨까요? 아침마다 몸이 가볍고 막혔던 관계가 풀리며 뜻밖의 재물이 생기는 기회까지 찾아오는 삶.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침실 풍수가 만들어내는 현실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으로 우리 집에 좋은 기운을 맞이하겠다는 긍정의 다짐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재물복 받아갑니다 라고 남겨보세요. 남겨주신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여러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건강과 재물을 키우는 발전소가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운을 갉아먹는 공간이 될지는 그 선택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침실의 비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풍수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침실 풍수의 핵심 금기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 금기는 바로 나의 운을 반사해 내쫓는 침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가장 대표적인 침실 풍수 금기일 텐데요. 거울은 본래 공간을 확장시키고 기운을 반사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이나 거실처럼 활발한 기운이 필요한 곳에서는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침실만큼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거울에 비치면 풍수에서는 이를 매우 불길하게 해석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과 마음은 가장 무방비한 상태에 놓이는데 이때 무의식적으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 깊은 안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예로부터는 자는 중에 영혼이 몸을 빠져나갔다가 거울 속 모습에 놀라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거울이 침대를 비추는 방에서는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건강운에도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부부 침실이라면 상황은 더욱 민감합니다. 거울이 두 사람을 동시에 비추게 되면 그 기운이 반사되어 마치 제3자가 관계에 끼어드는 듯한 불안정한 흐름을 만든다고 해석합니다. 이는 부부간의 신뢰와 화합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조건으로 꼽습니다. 따라서 침실에 거울을 두고 싶다면 침대를 직접 비추지 않는 방향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은 거울 앞을 커튼이나 가리개로 덮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거울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불필요한 기운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기는 바로 살아있는 기운과 정반대에 있는 조화나 마른 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실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다는 좋은 마음으로 조화나 드라이 플라워를 두곤 합니다. 특히 요즘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예쁜 조화나 마른 꽃이 인기를 끌다 보니 무심코 침실에 들이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를 매우 좋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조화나 마른 꽃은 생명력이 완전히 끊어진 말 그대로 죽은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활짝 피어 있을 때는 생기를 가득 품고 있던 꽃이지만 생명력을 잃은 순간 껍데기만 남아 침실의 맑은 기운을 갉아먹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이 마치 안테나처럼 작용해 주변의 나쁜 기운을 끌어들이고 좋은 기운을 흩트린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침실에 조화나 드라이 플라워를 두게 되면 공간의 활력은 점점 줄어들고 탁한 기운이 쌓이게 됩니다. 이는 곧 건강운의 약화, 부부간의 정서적 거리감, 그리고 재물운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풍수의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침실에 꽃을 두고 싶다면 조화나 마른 꽃 대신 작은 생화나 싱그러운 식물을 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공간에 산소와 생기를 불어넣어 침실의 기운을 맑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세 번째 금기는 바로 나의 기운을 흩어지게 만드는 사람 얼굴이 있는 그림이나 인형입니다.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만큼은 오롯이 나와 가족의 에너지가 안정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침실에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초상화 혹은 사람 형상을 한 인형을 두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담긴 물건은 시선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의식은 쉬고 있지만 무의식은 여전히 주위의 시선과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침실에 누군가의 얼굴이 있으면 무의식 속에서 마치 제3자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듯한 불편한 감각을 만들어내죠. 그 결과 깊은 숙면을 방해하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이를 제3자의 개입으로 해석합니다. 즉, 부부 관계에 외부적인 영향을 불러오거나 인간 관계에서 불필요한 구설수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부부 침실에 이러한 요소가 있으면 두 사람만의 안정된 기운이 흔들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침실에는 부부의 사진 정도만 두고 그 외의 얼굴이 있는 그림이나 인형은 가급적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인형이나 사진을 꼭 보관하고 싶다면 거실이나 서재처럼 에너지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공간에 두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금기는 바로 재물운을 흘려보내는 어항이나 물 관련 소품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실이나 현관처럼 집안의 기운이 활발히 흐르는 공간에는 작은 분수나 어항을 두는 것이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칙은 침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침실은 에너지를 모으고 안정시키는 공간인데 이곳에 물을 두면 기운이 흩어져 재물이 고이지 못하고 계속 새어나가는 형국이 됩니다. 특히 어항 속 물고기나 작은 분수처럼 물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형태라면 이는 돈이 들어오자마자 나가버리는 흐름과 같다고 해석하지요. 그 결과 아무리 재물을 모아도 쉽게 지출이 늘어나고 재물운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고 봅니다. 또한 물은 차갑고 습한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침실에 지나치게 많은 물의 기운이 머물게 되면 공간이 음습해지고 사람의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기운이 특히 뼈와 관절, 신장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장식용으로 두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쌓이고 활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물과 관련된 장식품은 침실이 아닌 거실처럼 활동적이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침실만큼은 물의 기운을 최소화해 따뜻하고 안정적인 에너지가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풍수적으로 올바른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금기는 바로 정화의 힘이 지나치게 강한 소금 단지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잡기를 쫓고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데 탁월한 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실이나 현관처럼 탁한 기운이 쉽게 쌓이는 공간에서는 소금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침실은 다릅니다.
침실은 단순히 나쁜 기운만 없애는 공간이 아니라 좋은 기운과 편안한 기운이 함께 머물며 조화를 이루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소금의 강력한 정화력은 이 미묘한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필요 없는 기운만 걷어내는 게 아니라 공간의 온화한 흐름까지도 지나치게 씻어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경우 숙면을 방해하거나 부부 사이의 따뜻한 기운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소금은 집안의 기운을 관리하는 데 유용하지만 침실만큼은 피해야 할 물건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차갑고 무거운 기운의 응집체인 수석을 두는 것입니다. 수석은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품으로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아름답고 기품 있는 장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수석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이 지닌 기운이 매우 차갑고 무거운 음기이기 때문입니다.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공간이죠. 따라서 따뜻하고 편안한 양기가 흐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석이 놓이면 이 부드러운 기운이 눌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침실에 수석을 둔 사람들 중에는 이유 없이 몸이 무겁거나 잦은 악몽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하면 건강운 자체가 약해지기도 하죠. 수석은 사실 침실뿐만 아니라 거실에서도 주의해야 할 풍수 금기 물건입니다. 풍수에서는 수석을 집안에 3개 이상 두지 말라고 합니다. 집안에 수석이 3개 이상 놓이면 그 무겁고 차가운 기운이 서로 얽히면서 집안의 기운을 어지럽히게 됩니다. 그 결과 가족 간에 잦은 갈등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우환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수석이 멋지고 고급스러워 보여도 집안에 과도하게 들여놓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지요. 이처럼 침실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6가지 금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치워내고 나면 그 자리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준비가 된 셈인데요. 그렇다면 건강과 재물운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요? 건강과 재물운을 불러오는 그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비움과 청결입니다. 풍수에서 비움이란 묵은 에너지를 털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생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작업입니다. 혹시 침대 밑에 안 쓰는 물건들을 쌓아두거나 옷걸이에 입지 않는 옷들이 가득 걸려 있거나 낡고 해진 이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과감히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기의 흐름의 정체를 만들어 잠자는 동안 좋은 운이 스며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침실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내 삶에 새로운 행운을 초대할 공간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침실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모든 행운이 시작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다지는 일입니다. 귀찮고 힘들기도 하시겠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침실을 비우고 또 깨끗이 정화해 주세요. 건강과 재물운을 불러오는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을 두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침실에 가보면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싱그러운 관엽식물입니다. 식물은 위로 뻗어나가며 성장하는 목의 기운 그 자체입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의 에너지는 침실에 정체된 기운을 몰아내고 공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밤에 산소를 내뿜는 금전수 같은 식물은 잠자는 동안 우리의 기운을 맑게 정화하고 재물운의 성장을 돕는 최고의 풍수 소품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크기의 관엽식물 화분 1~2개를 침실 창가나 방의 구석에 놓아두세요. 이렇게 놓아둔 식물은 마치 천연공기 청정기이자 행운발전소처럼 공간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우리 가족에게 건강과 풍요의 기운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우리 집에 재물운이 쌓이는 금고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바로 침실의 풍요를 상징하는 그림을 거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바로 모란꽃 그림입니다. 모란은 예로부터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꽃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화려하고 풍성하게 피어나는 모란의 기운은 강력한 재물운과 명예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혹은 잔잔한 호수나 풍요로운 들판이 그려진 풍경화도 좋습니다. 단 그림 속의 뾰족한 산봉우리나 거친 파도는 피해야 합니다.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 이 그림을 침대 머리맡이 아닌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벽면에 걸어두세요. 잠들기 전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 풍요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 그것이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현실에서도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재물운과 건강운을 증대시키는 침실 관리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풍수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미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환경을 다스려 스스로 운을 만들어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부자가 되는 법을 스스로 공부하신 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중 한 가지라도 좋으니 꼭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 긍정적인 결과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